나의 몸이 준비가 끝났다. 나의 미래를 바꿀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끌어당김이라는 거는 뭘까라는 것을 이분은 뇌의 가소성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뇌는 뉴런과 신경조직망으로 구성되어 있죠. 간단히 말해서 수많은 신경조직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학습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이 신경조직망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억과 모든 신경조직망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마 머리가 터져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뇌를 가장 활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을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뇌에서 루틴화 해놨어요.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이게 퇴근해서 돌아올 때 거의 딴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여도 회사 잘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자다가도 내려야 될 정거장이 되면 눈이 번쩍 떠지죠. 예, 그런 것들이 뇌에서 루틴화 돼 있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네,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추억들 있잖아요. 기억들. 그것들은 이렇게 잠자고 있죠. 예, 평소에도 그것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죠. 잠자고 있다가 그때 그거 뭐였더라 하면은 그 부분에 불이 반짝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거였지? 맞아, 그때 그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뉴런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한번 불이 들어왔던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러다가 또 오랫동안 또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불이 또 꺼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서는. 그 부분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부분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내가 지금 습관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좀 부정적인 말투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던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뇌에 길이 나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던 이 나의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길이 이미 나 있는 그런 계곡에 물길이 나 있는데 그 계곡의 물길을 바꿔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하던 습관대로 하려고 하지 그렇게 빨리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가지 않아요.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너무나 길이 확고하게 잘 낮은 그 생활 습관들, 행동 패턴들, 감정의 패턴들을 나의 의식을 동원해서 다른 패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길이 잘 낮으면 그때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다른 패턴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게 습관이 돼서 다시 무의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100번 쓰기 하고 100일 동안 쓰기 하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00번 쓰기 하고 100일 동안 쓰기 하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적으로 바꿔주는 그 단계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심상화하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의식적으로 내 습관을 바꿔주는 행동들이에요. 이것들을
최소한 100일은 해야지 사람이 습관이 좀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진짜 나한테 고착화되는 것은 1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확언, 아침에 일어나서 확언하고 잠 잘 때 확언하고 낮에 계속 원래대로라면 부정적인 감정이 확 들죠. 부정적인 감정이 든 것을 아니야.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야. 어차피 다 잘 되게 돼 있어. 라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꿔주는 것을 계속 꾸준히 실천을 한 거죠. 꾸준히 실천을 하다 보면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 그게 습관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했을 때는 내가 굳이 100번 쓰기 하고 뭐 100일 동안 쓰기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을 통한 끌어당김의 원리인데요. 여기에 이 책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 때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핍의 사고와 풍요의 사고, 이 두 가지 사고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자가 아니고 지금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고 지금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결핍의 사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결핍의 사고를 풍요의 사고로 바꿔줘야 되는데 결핍의 사고는 주된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봐요. 부정적인 면만 보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고 실패할 확률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서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장애물이나 한계에 부딪히면 나한테 가장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익숙한 세계로 도망쳐 버려요.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진화할 때 가장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이 결핍의 사고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두려움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뇌가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나의 미래나 나의 행복이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생존의 법칙, 살아남아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아남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내가 잘 모르는 것, 어떤 한계, 장애물 이런 게 닥치면 뛰어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서 내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쉽잖아요. 내 육체는 나한테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시적인 뇌가 나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뇌는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과거의 나쁜 기억과 실패를 들춰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실패했어. 나 그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나서서 뭔가를 했는데 그때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면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빨리 도망가. 하지마. 도망가.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나 그때 차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한테 고백해도 너 차일 거야. 그러니까 고백하지 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루프가 만들어지면 내 뇌 안에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루프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반응을 촉발시켜요. 그래서 어떤 도전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루어서 보상을 얻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전해서 내가 잃게 되는 잠재적인 손해,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도전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매달려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매달립니다. 아까 이 저자가 30대 때 의사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결핍의 사고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절대 그 의사라는 직업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직업을 바꿔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풍요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지금 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돈은 벌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상담사 일로 전향을 했을 때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냥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지금 당장 소득도 없고 힘들어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행복한 일을 한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일로 성공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행복할까? 말만 해도 막 이렇게 감동이. 그게 바로 풍요로운 뇌가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결핍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얘를 놔야지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얘를 놓으면 더 크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걸 얻을 수 있는데. 자, 위협에 과민 반응하는 이 결핍의 사고는 유연하고 풍부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몸과 뇌가 조화를 이루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이 틀에 박힌 삶에 갇혀서 결핍의 사고에 갇혀 있기가 쉽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감정 상태나 몸 상태나 모든 것들이 다 좋지 못한 호르몬을 내보내기 때문에 풍요로운 사고를 갖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결핍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사고로 가야 됩니다. 이 저자도 처음 이직을 생각하고 실제로 이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뇌 속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한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욕구, 강렬한 감정, 변화에 대한 이런 강렬한 그 욕구를 발전시키고 이 욕구가 쌓이다 보면 그에 걸맞는 사건을 현실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실제로 당장 일이 없어지면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일거리가 많지 않았겠죠. 근데 조언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일감은 어떻게든 생겨. 그러니까 계속 소신 있게 잘 해봐라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스스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일감은 어떻게든 생겨 라는 마인드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꿈꿨던 꿈들은 모두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다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실현되었고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뇌세포를 연결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려면 무수한 노력과 자원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당김을 심상화하고 했다고 해서 단 1, 2개월 만에 그게 만족할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최소한 100일 동안 노력하고 1년 동안은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진척이 느린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분수령이 쏟아지는 시점이 온대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죠. 네. 내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습관을 더해가면 내 노력과 행동이 합해져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때 선물이 도착합니다. 그때 선물이 도착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행복 꾸러미들이 선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 들은 좋은 명언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나를 만든다. 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분명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명언들도 되게 많이 단락마다 실어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조언, 그 명언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실천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4주의 실천이 나와 있어요. 이 4단계 프로그램은 이분이 실제로 내담자들에게 하는 그런 훈련이죠. 이 4단계 프로그램은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는 4단계를 거쳐서 발생한다는 인지과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안되었대요. 1단계는 자각하기,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뇌의 자동 조정 장치를 끄는 단계. 책의 앞에 보면 자기 인식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현실을 점검하는 거죠. 자기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파악해가지고 자기를 자각하는 훈련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온 자기 자각을 2단계에서는 액션 보드를 만들고 비전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나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3단계에서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상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행동을 해야죠. 액션 보드를 통해서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목표를 정해서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현재에 더 집중하고 마음 챙김과 시각화를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게 현실화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단계 의도적으로 연습하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없이는 뇌에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습관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좋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끊임없이 1년 동안 반복하면 저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 목록 만들기, 그리고 현존하라, 현재에 더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라,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명상을 하고 현재에 몰입을 하면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5만 가지 잡생각들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에 깊이 있게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상은 그런 순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뇌에 효과를 주는데,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 표면에 주름이 많아진대요. 주름의 변화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되뇌 피지를 이루어 주는 거죠. 그래서 뇌에 주름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뇌가 고차원적인 뇌가 된대요.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뇌 수용성 감각도 좋아지기 때문에 몸과 뇌가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10분씩, 명상도 하고, 좀 조용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집중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진짜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5분씩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심상화를 하고 자기 확언을 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잠깐씩이라도 하는 게 습관으로 잘 이제 뇌에 길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열기구 명상 같은 여기에 명상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열기구 명상 같은 경우에는 단일 컨텐츠로 한번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좀 긴데 여기까지 다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 책 읽어볼만 하고 좋은 이 소스 부의 원천이라는 책은 좋은 책이에요. 저는 좋게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도루묵입니다.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 한 번만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중요한 부분 메모해서 내가 꼭 실천하시길 바래요. 내 삶에 꼭 실천해서 적용하시고 100일을 목표로 100일 기도도 있잖아요. 100일 기도도 있고 우리의 몸에 피가 한 바퀴 도는 게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주기가 있는데 적혈구 세포가 한번 생성돼서 몸 안을 돌다가 사멸하는 게 바로 3개월에서 4개월, 100일에서 120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 내 몸 안에 새겨지는 이 정보들이 완벽히 내 몸을 다 채우는 데까지는 100일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100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 나의 몸속에 이 정보들이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나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는 법칙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 남의 성공. 실천하면 나의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원하는 꿈 이루시고 원하는 삶 사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 원하는 삶 사시는 위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사세요. 안녕, 또 만나요.